지금 당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세요. 뼈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칼슘, 붉은 피를 흐르게 하는 철분, 숨 쉴 때마다 몸으로 스미는 산소, 그리고 생명의 설계도, DNA를 이루는 탄소. 이 모든 원자는 놀랍게도 지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먼 옛날 별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뜨거움 속에서 하나씩 빚어진 것이죠. 그리고 별이 죽으며 온 우주에 흩뿌린 것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문자 그대로 별의 자네입니다. 조금 낯설고 어쩌면 조금 벅찬 이야기죠. 오늘은 우리를 이루는 원소가 태어난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가장 작은 원자에서 가장 거대한 별까지. 이야기는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38억 년 전, 빅뱅과 함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갓 태어난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이 뜨거운 불덩어리였죠. 너무 뜨거워 원자조차 온전히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팽창하며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열이 식자 가장 먼저 가장 가벼운 원소가 생겨났습니다.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약간의 리튬. 그것이 초기 우주에 존재한 원소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100여 가지 원소 중 겨우 3가지였던 셈이죠. 탄소도, 산소도, 철도, 금도 아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이룰 재료는 아직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셈이죠. 우주는 오랫동안 가장 단순한 재료만 품은 채였습니다. 그 단순한 재료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수소 구름이 중력으로 서서히 뭉쳤습니다. 중심이 짓눌리며 점점 더 뜨거워졌죠. 마침내 온도가 임계점을 넘자 불이 붙었습니다. 우주 최초의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길었던 우주의 어둠에 마침내 첫빛이 켜진 순간이죠. 그리고 그 별들 속에서 새로운 원소가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중심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서로 짓눌려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 핵융합으로 수소가 헬륨이 되며 엄청난 빛과 열을 냅니다. 우리 태양이 빛나는 이유도 바로 이 과정입니다. 태양은 수십억 년째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닿는 햇빛 한 줄기도 그 융합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수소가 다 떨어지면 별은 어떻게 될까요? 작은 별은 부풀어 붉은 거성이 되었다가 조용히 식어갑니다. 우리 태양도 언젠가 그런 운명을 맞을 겁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심의 온도가 더 높이 치솟아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헬륨이 다시 뭉쳐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뼈대를 이루는 바로 그 탄소입니다. 탄소는 산소로, 산소는 다시 더 무거운 원소로, 네온과 마그네슘, 규소가 차례로 태어납니다. 별 껍질을 겹겹이 쌓듯 무거운 원소를 차례로 빚어냅니다. 우리 몸속 탄소와 산소가 바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무거운 별의 속은 양파처럼 여러 겹의 원소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중심에 철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피를 붉게 물들이는 바로 그 철입니다. 그런데 별의 용광로는 바로 이 철에서 멈춰 섭니다. 철을 융합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기 때문입니다. 별을 버텨주던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중심이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붕괴가 튕겨나오며 우주 최대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로 초신성입니다. 이 한 번의 폭발이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나기도 합니다. 수천 년 전 인류도 그 빛을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별은 그렇게 장렬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폭발의 간 에너지가 원자핵을 억지로 뭉쳐놓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죠. 평범한 별로는 결코 만들 수 없던 귀한 원소들입니다. 또 하나의 용광로는 중성자별의 충돌입니다. 중성자별은 한 숟갈이 수억 톤에 이르는 극한의 별이죠. 그 죽은 별의 핵둘이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그 충돌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우주에서 가장 값진 원소가 가장 격렬한 순간에 태어나는 셈이죠. 당신의 손가락에 낀 금반지도 그 격변의 유산일지 모릅니다. 폭발한 별은 자신이 빚은 원소들을 우주로 흩뿌립니다. 평생 만든 탄소와 산소, 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겁니다. 한 별의 죽음이 새 원소로 가득한 구름을 남기는 겁니다. 그 구름,
수소만 있던 우주를 조금씩 풍요롭게 만듭니다. 탄소와 산소, 철과 금이 뒤섞인 새로운 재료의 바다. 그 재료는 아주 작은 먼지가 되어 우주 공간을 떠돕니다. 그리고 이 구름 속에서 다음 세대의 별이 태어납니다. 죽은 별의 재가 새 별의 씨앗이 되는 셈이죠. 별들은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새 별 곁에는 원반이 돌며 행성들이 빚어집니다. 그 원반에 섞인 무거운 원소가 단단한 행성을 만듭니다. 돌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지구 같은 행성이 태어나는 겁니다. 별에서 온 원소가 이제 행성의 몸이 되는 셈이죠. 우리 태양계도 바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약 46억 년 전 원소로 물든 한 구름에서 말이죠. 그 구름을 채운 원소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별들의 유산입니다. 그 중심에서 태양이 불붙었고 그 곁에서 지구가 뭉쳐졌습니다.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옛 별들의 재로 빚어진 셈입니다. 그 위에서 마침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죠. 바다를 이루는 물의 산소도, 산을 이루는 바위의 철분도, 숲을 이루는 나무의 탄소도 그 하나하나가 별에서 온 먼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몸의 대부분은 산소와 수소가 만든 물입니다. 그 다음이 탄소, 생명의 뼈대를 이루는 원소죠. 뼈 치아를 단단히 지탱하는 칼슘, 붉은 피가 산소를 나르게 하는 철분, 목의 갑상선이 필요로 하는 요오드, 생각을 전하는 신경을 움직이는 나트륨과 칼륨까지 이 원소들 거의 전부가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직 수소만이 빅뱅의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해왔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별의 조각을 들이마시는 셈입니다. 당신 몸을 이루는 원자의 거의 전부가 별에서 온 것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건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원자들은 한때 어느 별의 심장에 있었습니다. 당신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에 별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이토록 다양한 원소를 품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세대의 별들이 살고 또 죽어준 덕분입니다. 그 별들이 초신성으로 우주를 원소로 물들여 놓았죠. 말하자면 먼저 간 별들이 남긴 풍요로운 유산입니다. 우주는 별의 삶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합니다. 한 별이 죽어야 다음 별과 행성과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순환을 수십억 년째 이어왔습니다. 죽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대한 순환이죠. 그 순환의 어느 길목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주와 무관한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가 낳은 자식입니다. 별과 우리 사이엔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실이 이어져 있죠.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반짝이는 저 별들은 그저 먼 불빛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루는 원소가 태어난 고향의 불빛입니다. 저 별 중 하나는 언젠가 새 세상의 재료가 될 겁니다. 별을 본다는 건 우리 자신의 근원을 마주하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아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먼지가 마침내 생각하고 질문하게 된 것이니까요. 별을 보며 경의를 느끼는 그 마음조차 별에서 온 셈이죠. 별에서 온 원소가 지금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그 우주와 우리는 같은 재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은 낯선 어둠이 아니라 오래된 고향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하늘이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코스모스 노트였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